한종원입니다. 저는 전문 유튜버는 아닙니다. 따라서 좋아요, 구독 안 누르셔도 되고요. 그런데 내용이 좋으면 주변에 공유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트는 11장의 시트로 구성되어 있고요. 짧은 시간 안에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1번째 시트에서는 반전이 있으니까 잘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노동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이제 노동을 제공하면 급여를 받죠. 그 급여의 형태는 크게 두 가지예요. 성과급과 정해진 급여예요. 어느 게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성과에 따라서 급여를 받는 사람인데 이제 나이를 먹어가니까 자꾸 정해진 급여가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 성과보다는 이제 뭔가 확정된 것들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고요. 자, 이 급여의 형태를 알기 쉽게 이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연금보험하고 한번 제가 알아볼게요. 자, 만약에 성과가 없어요. 그러면 최저급여를 받겠죠. 좀 황당하죠. 요런 보험에는 뭐가 있냐면 변액보험이 있고요. 금리 연동형 보험이 있어요. 그리고 정해진 급여 이걸로 받을 수 있는 것들은 확정연금보험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다음 장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금 지급은 어떤 형태로 받는지, 두 번째, 연금액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1번 질문은 사실 고객님들 잘 몰라요. 그런데 연금액은 얼마를 받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죠. 그럼 한번 알아볼게요. 아까 지급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런 거예요. 성과급 형태의 보험인 변액이 있고요. 금리보험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정해진 급여, 이것은 확정연금이 있겠죠. 자,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이 두 가지 보험은 오늘 본인들이 갖고 있는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어 보시면 정확한 답을 할 수가 없어요. 현재. 그리고 얘는 알 수 있습니다. 큰 차이점은 이거 두 가지예요. 자, 그러면 이 성과급 형태의 보험이 왜 연금액을 현재 알 수 없는지 다음 장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변액보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설명을 잘 들으세요. 왜 변액보험을 들었는데 나중에 연금액을 우리가 알 수가 없게 되는 건지. 자, 오늘 1,000원 주고 연금을 가입을 했어요. 그러면 이 돈은 투자를 하잖아요. 이자율 아닙니다. 투자입니다. 그래서 2,000원이 될 수도 있고 500원이 될 수도 있고 3,000원, 300원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연금 개시 시기는 한참 떨어져 있고 이때 연금액의 기준이 되는 적립액이 얼마인지 모른다는 거죠. 자, 이게 만약에 수익이 좋아서 여기에 적립액이 결정이 되면 많이 받는 거고 수익률이 나빠서 이쪽이 되면 적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입 시점에서 연금을 얼마를 받는지를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변액연금은 그 개시 시기 한 5년에서 7년 전에 수익이 난 돈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개시 시기 한 5년에서 7년 정도 전에 이런 안전장치들이 뭐가 있나, 이거에 따라서 자산 배분 전략을 좀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그 연금 형태별 연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변액연금의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금리연금을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두 보험 다 기본,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약속한 돈들은 이 최저 보증이에요. 나머지 이 두 부분은 성과급이에요. 이에 반해서 확정보험은 수익률, 이자율 중요하지 않아요. 적립액도 상관없어요. 얼마가 됐든 그냥 가입할 때 연금액 50만 5천 015원 이것을 약속한 거예요. 각각의 형태에 따라서 고객의 선호도에 따라서 가입을 하는 거니까 무엇이 좋다 나쁘다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이제는 이렇게 수익이 났으면 좀 안정화 작업은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전번장까지는 뭐예요? 연금끼리 비교했죠.
자, 그런데 이걸 굳이 뭐 노후 생활을 하는데 굳이 뭐 연금 안 들고 나 예금 넣어놓고 빼서 쓸래 이런 분도 계시죠. 그렇게 됐을 때 뭐 어떻게 되나 볼까요? 어, 1억 2천을 넣어놓고 빼기 시작해요. 100만 원씩 인출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자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렇게 돼가지고 한 11년 정도 쓰면은 이 돈이 다 없어져요. 예금의 장점은 뭘까요? 한 63세까지 받다가 나머지 이 돈을 일시에 목돈으로 찾아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연금은 확정된 연금을 부족함 없이 끝까지 주긴 하지만 연금이 개시가 되면 원금 쓰고 남은 이 돈에 대한 권리 주장을 할 수 없다는 데 있어요. 이것은 나중에 아파트 모기지론하고 똑같아요. 이걸 은행에다 잡히고 어, 연금을 받게 되면 이 아파트 가격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이유와 동일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쓰다가 11년 밖에 못 쓰니까 불안하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확정연금 50만 5천 원씩을 뽑았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되면 이제 한 20년 쓸 수가 있죠. 그런데 도표상에서는 이렇게 되지만 보통 일본의 케이스를 보면 어, 돌아가실 때 자녀 자금들이 남아 있대요. 왜 그러냐면 이 시점쯤 되면 원금이 이렇게 줄었고 자기는 얼마까지 살 수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돈을 아껴 쓰기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예금의 단점은 이게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 돈이 있는 게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단점이 되기도 하죠. 그에 비해서 연금은 이 돈에 대한 권리는 주장할 수 없지만 자기가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같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것은 또 고객의 선호도의 문제니까 잘 판단해 보시면